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 뉴스와 서민, 뉴스와 서민 TV를 진행하는 홍영표입니다. 뉴스 읽어드리고 그 뉴스를 생각하는 우리 일반 대중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586 세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586은 평등하다. 하지만 일부 어떤 586은 더 평등하다. 조금 조롱 섞인 제목입니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586 세대 5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 1960년대에 출생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586이라고 해도 다 같은 586이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1987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이 두 586을 부 586, 가난한 586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김모 씨는 50살입니다. 88학번, 89학번을 586 세대로 싸잡아 비난하면 서운합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학에 간 586들은 선배들에게 눌려서 나처럼 공천 한 번 못 받고 주저앉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89학번 출신인 김 씨는 30대 초반의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 3년 선배들이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다는 것을 보며 곧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비슷한 시기나 좀 더 일찍 정치에 발을 붙인 동년배들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흔히 586 끝물이라고 불리는 88학번, 89학번은 정치권에서 불우학번으로 불립니다. 이 학번들이 민주화 이후에 대학에 들어오는 바람에 업적을 남긴 선배 세대에 눌려서 50대가 되도록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불우학번 보좌진들 사이에선 88학번부터는 잘 풀리면 구청장, 잘 안 풀리면 보좌관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국 54살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촉발된 586 세대 장기 패권론이 화제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586 세대들이 민주화 이후엔 빠르게 기득권에 진입해 다른 세대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은 34살 때 울산대 법대 교수가 된 뒤에 동국대를 거쳐 36세 때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 잡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진보 인사 중 하나로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와 각종 인맥, 지연, 학연 등을 자녀의 입시 등에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과 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주류 586 세대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실체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86 세대라고 해서 모두 기득권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586 세대 중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86 세대 주류는 이미 30대 초반에 사회 주류에 진입해 20년 가까이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586 세대는 보좌관 김 씨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586 세대의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의 출생 연도, 학력 및 학번, 스펙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본 집단이 가능한 규모의 원내 제1당일 뿐 아니라 586 세대가 확고한
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987년 대학교 졸업자 인 서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뚜렷한 공통점이었다. 1987년 대학교 졸업자 인 서울 128명의 의원 중 586 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총 68명입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졸자였고 66명이 87학번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7학번 이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서울대학 졸업자는 57명이에요. 서울대 15명, 연고대 각각 10명. 학번 분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1987년이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80학번에서 87학번은 학번별로 적게는 4명, 많게는 15명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88학번, 89학번은 각각 1명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수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43살의 이동기 씨는 87학번을 기점으로 586 세대 운동권에 운명이 갈렸다는 건 여의도 정계에서는 정설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해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사건에 동참했느냐의 여부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7년이 중요한 건 여당 586 그룹 주류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586 의원 중 52살 금태섭 의원, 57살 조응천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이 일부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학생 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권에 뛰어든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신 경로나 시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활동이나 국회 보좌관 등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서 2000년대를 전후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시기였다. 이런 출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는 56살 조정식 의원입니다. 연세대 82학번인 조 의원은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0년 민주당에 합류한 뒤 보좌관 등을 거쳐 2004년 경기도 시흥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내리 사선을 했다. 같은 82학번인 안민석 의원 53살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운동권으로 2004년 경기도 오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사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과 안 의원 그리고 조국 장관은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82학번으로 비슷한 시기 학생운동에 투신해 1987년 당시 자연스럽게 주축세대로 자리잡았다. 세 사람 모두 그 경력을 바탕으로 30대를 전후해 진보 진영의 주류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학번 분포를 보면 81학번부터 84학번까지 유난히 숫자가 많다. 이 학번들이 1987년 당시 학생 운동권의 지도부였다. 자, 민주당 소속 586 세대 정치인들의 학번 분포를 보겠습니다. 총 80년대 학번은 70명입니다. 80학번부터 보겠습니다. 80학번 4명 민홍철, 신동근, 심기준, 안규백. 81학번 김경협, 김병기, 김영춘, 김현미, 맹성규, 박정, 어기구,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호중, 이규희, 전해철, 정성호, 조응천 15명입니다. 81학번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81학번은 본고사가 없어지고 예비고사만으로 입학한 세대입니다. 80학번까지는 본고사를 보고 입학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1학번으로 들어가야 했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 3학년 때 본고사를 전두환께서 폐지하셨습니다. 82학번 역시 눈치 입시라는 그런 말 속에 들어간 학번들입니다. 82학번 총 9명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김한정, 김현권, 송기현, 송영길, 안민석, 이원욱, 이춘석, 정춘숙, 조정식. 83학번 10명입니다. 고용진, 김성환, 김종민, 김태년, 박경미, 박재호, 서영교, 송옥주, 전현희, 정재호. 84학번입니다. 11명입니다.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박찬대, 안호영, 이인영, 이철희, 이훈, 임종성, 진선미, 최재성. 85학번입니다. 7명입니다. 기동민, 홍익표, 박범계, 윤준호, 최인호, 표창원, 한정혜. 86학번 7명입니다. 금태섭, 김영진, 김영호, 박완주, 송갑석, 조승래, 황희. 87학번입니다. 4명입니다. 백혜련, 오영훈, 위성곤, 이후삼. 이렇습니다. 구청장,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급으로 가면 어떨까?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154명을 놓고 보면 국회의원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80에서 87학번 대졸자 인서울, 즉 주류 586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구청장이나 군수 등 기초지자체장 대부분이 40, 50년대생이거나 70년대생인 B586 세대였고, 586 세대라 하더라도 불우학번 8889학번이거나 지방대 또는 중졸, 고졸 출신인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불우학번이나 사례로 종종 꼽히는 것이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50살입니다. 오 구청장은 연세대 88학번으로 부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레전드 운동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후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지만 처음으로 선출직 공천을 받은 건 2010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회 의원 자리였습니다. 이후 2014년 서울시 의원에 재선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구청장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같은 대학 81학번 선배로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의원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하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실세입니다. 586 세대의 장기 패권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끈끈한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586 세대의 슈퍼스타 중 하나였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 간의 관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임 전 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 출마가 힘들어지자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홍익표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성동을을 넘겨주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는 586 세대의 장기 패권을 비판한 저서 불평등 세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86 세대는 자신들의 세대를 중심으로 핵심 내부자 그룹을 구성하여 선출직과 임명직을 독식하는 세대 독점 시스템을 일으켰다. 586 세대가 1980년대 젊음을 민주화에 바치는 희생을 통해 오늘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제는 후배 세대들에게도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두 번째 희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는 586 세대가 물러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후배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됩니다. 3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지까지 기득권을 누리며 자신들만 정의로운 양 위선과 거짓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586 주류 세대들, 이제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같은 586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아닌 서민 홍영표 586이 말씀드렸습니다. 586 세대를 분석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